기자 아나운서 유라엘입니다. 싱그러운 봄 바람을 느끼며 다녀온 현장체험학습 모두 즐거우셨나요? 기쁨이 가득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난 한 주 새로 나온 기독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교실 밖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며 한층 더 성장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잘 올려드렸나요? 이번 주는 중간고사 주간이에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긴장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위대한 실패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바로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에요. 세클턴은 1874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요. 여러분처럼 비슷한 어린 시절 항상 넓은 세상을 꿈꾸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세클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요. 교실에 앉아서 공식을 외우고 문법을 외우는 것보다 항상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책가방 속에 숨겨온 모험 소설을 읽는 것을 훨씬 좋아했어요. 선생님들이 말했지요. 세클턴, 집중해라. 제발 공부 좀 해. 라고 말씀하셔도 세클턴은 창밖의 구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이 교실 밖 저 너머에는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 걸까? 난 언젠가 저 지평선 끝까지 가보고 싶어. 이 교실에 있는 건 늘 답답하단 말이야. 세클턴의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하지만 세클턴 마음은 이미 푸른 바다에 가 있었죠. 결국 16살이 되던 해에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선의 견습 사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이 어린 나이에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냐? 이게 바다가 그냥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바다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직접 부딪혀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까요. 제발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세클턴은 화려한 성적표 대신에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세클턴이 학교를 일찍 떠났다고 해서 배움을 멈춘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사실은 배 위에서 남들보다 10배, 20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수학적인 계산이 정확해야만 했고요. 수많은 책을 읽으며 리더로서의 지혜를 쌓아야 했거든요. 세클턴은 바다 위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견디며 자신만의 인내심을 길렀어요. 이제 세클턴에게 바다는 단순히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학교가 되었지요. 1901년 세클턴은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로버트 스콧 선장과 함께 남극점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괴혈병과 건강이 악화되어서 도중에 귀국해야만 했어요. 1907년에는 님루도를 타고 직접 탐험대를 이끌어 남극점 156km 앞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대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이 생겼지요. 그러자 세클턴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발을 돌렸습니다. 살아있는 나귀가 죽은 사자보다 낫지요. 자, 귀에는 다음에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아쉬웠지만 대원을 위해서 기꺼이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14년 세클턴은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배에 올랐어요.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 우리말로 인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남극을 코앞에 두고 배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얼음덩어리와 마주친 배는 결국 부서졌고 대원들은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미아가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남극 횡단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하 수십 도에서 살아남는 일이에요. 모두 절망하고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클턴의 진짜 리더십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대원들에게 선언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제 남극 횡단이 아닙니다. 살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무려 634일, 2년이 다 되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얼음 위에서 버텼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죽음의 공포가 덮쳤을 때 세클턴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는 대원들과 농담을 나누고 지나간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구를 했다고 해요. 그는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냉랭하게 차가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지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격려했고 자신의 식량을 몰래 동료들에게 양보했어요. 횡단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다는 과정에 집중하자 대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27명의 대원 중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세클턴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준비해서 남극으로 떠나요. 하지만 세클턴은 과거 인듀어런스호가 난파되었을 때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가로질렀던 바로 그 섬,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마감하게 돼요. 아내는 평소에 남편의 뜻을 따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극 바다가 보이는 곳에 영원히 잠들도록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클턴을 성공한 탐험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남극 횡단에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가장 위대한 리더로 기억해요. 사람을 향한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지요. 이제 여러분도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또 준비 과정에서 대충 하고 싶은 게으른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줄 단단한 인내의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요. 결과가 전부는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답니다.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세클턴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믿고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다가오는 5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